코로나 재택 치료 1일차에 워낙에 확진 소식을 듣고 나면 일명 멘붕이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도 확진이 됐지만 또 아이들 둘이나 확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정신도 없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좀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제 며칠이 지난 후지만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였고 또 무증상인 상태에서 선제 검사를 하게 돼서 네 식구가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 둘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 같이 검사를 했는데 근데 문자가 아빠만 왔어요. 전화가 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진 소식은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보건소에서 직접 온다는 거. 그리고 그때 물어봐요. 언제부터 증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제 무증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거 증상이 있었으면 만약에 어느 증상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마 재택 치료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재택 치료가 바로 결정이 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아빠의 거취였는데 아빠는 백신 2차 완료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진자와 같이 지내지 않는 조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저와 아이들은 이제 10일 동안 재택 치료가 확정이 됐어요. 재택 치료가 확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온 거는 재택 치료가 확정이 됐다고 그 지정 병원이 있어요. 재택 치료 팀에서 전화가 바로 와서 재택 치료가 되셨습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랬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서울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대응이 되게 느리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재택치료 확정되고 거의 1시간 만에 이제 어떤 앱을 깔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앱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각 개인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각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데,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매일 2번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증상, 또 체온을, 가장 중요한 건 체온이더라고요. 체온을 항상 적고,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는 산소 포화도를 적고,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임상 증상도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이 되어 있었어요.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내를 받고 나면 이제 오후쯤에 역학조사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또 따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역학조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는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어떤 백신을 며칠에 맞았는지, 카드 번호는 무엇인지, 내가 어느 통신사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적어야 되고, 또 지인들, 내가 밀접 접촉했던 지인들이나 아이들이 학원에서 접촉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2명, 소아 아이들이 2명이고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 것 따로, 이제 제 어른 것 따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어떤 학원 교육기관에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만약에 교육기관에 어떤 학원에 갔다 그러면 학원에서 같이 수업받은 친구들을 일일이 전화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고, 그 연락을 토대로 이제 원생들한테는 학원에서, 그 기관에서 이제 연락이 가는 걸로, 저희 아이들은 1시간 이내짜리 학원을 딱 한 번 갔었었고 마스크를 벗지 않았었고, 그래 그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와 이제 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시고 한 번만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나온 걸로 이제 끝,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가 되고 나면 밀접 접촉했던 분들한테는 또 그 다음날 연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한테 연락 간 거예요. 저 확진 달고 만 이틀 만에, 그러니까 3일째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진이 되자마자 지인들한테 먼저 일단
접촉이 됐었던 거를 알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제 검사를 그날 당일 하셨고,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음성 문자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보건소에다 그냥 알리시고,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가면 또 그날 그 시간이 몇 시인지 간에 그 이후부터는 일정을 다 빼시고 그냥 검사를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되죠. 무증상이었으면 확진되신 날로부터 이틀 전까지 내가 마주쳤던 지인들 그냥 미리 알려주시면, 그럼 그날 저녁에 6시 전에 그냥 검사 받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음성 문자 받으시면 바로 그냥 생활할 수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재택 치료 키트라는 게 배달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문 앞에 걸어주셨고, 이게 배달이 됐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재택 치료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해서 아이 거, 그다음에 그 보호자 거, 제 거는 제 거 따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일단 있었고요. 그 수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입원 격리 통지서라는 게 오거든요. 입원일, 격리 시행일이 언제인지, 해제 예정일이 언제인지가 적혀 있는데, 아마 이게 중요한, 이제 그거를 그 다음 장은 수령증이 있어요. 그 수령장은 이제 적어서 사인을 해서 자가 격리 담당 공무원, 이건 보건소 직원이 아니시고 저희 지역의 공무원분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셔야 이제 자가 격리가 되고 있고, 자가 격리 추후에 지원금 관련해서 받을 때도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상자 안에 건강관리 세트라고 해서 들어있는데, 뭐 쓰레기 봉투, 이거는 근데 너무 작아서 저는 사실 쓰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그다음에 뭐 생활 안내문 같은 것들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 있었고요. 건강관리 세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무엇이 들어 있는지, 체온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해열제하고 종합 감기약이 들어 있었는데, 보니까 해열제가 브루펜 계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언뜻 주워 듣기로는 타이레놀 계열이 좋다고, 코로나에는. 그래서 저는 저거 그냥 두고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소독제, 뿌려서 사용하는 소독제, 전 쓰레기 소독할 때 이게 되게 좋았고, 근데 손 소독제 뭐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체온계가 특이하게 귀체온계가 아니고, 보면 그 설명서에도 혀 안에 넣어서 열을 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아이들 귀에 재는 건 훨씬 빨리 나오는데, 이건 저는 혀에는 못하고 겨드랑이에 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나머지 소아랑 이제 성인 키트랑 달랐던 점은 특별할 건 없었고, 이제 산소 포화도가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정교해 보이진 않았고, 그냥 손가락 사이에 껴서 그걸 넣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전원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손을 넣으면 안 나오고 오른손이 넣으면 수치가 나오고 뭐 이랬었어서 사실 정확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로 종합감기약이랑 해열제 정도 들어 있었던 거, 그게 가장 큰 증상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날 겪은 일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이외에도 재택 치료를 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들, 또 제가 또는 제 아이들이 겪었던 아주 작지만 어쨌든 증상이라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좀 자세히 찍어서 올리도록 해볼게요. 확진되셨던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